스폰서 사장님의 육회상쾌 통쾌를 이어받은 플래티님 한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 강의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강의를 또 준비를 했고요. 오타가 마이 아미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저의 얘기예요. 조금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거. 네, 그래서 얘기를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냐면요. 이런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 누가 봐도 DISC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형이네. 약간 이런 사진이죠. 근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많은 꿈을 꿨냐면요. 장래희망이 수녀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카톨릭이거든요. 수녀님이었는데 자 보세요. 노래하는 수녀님, 춤추는 수녀님, 드럼 치는 수녀님, 피아노 치는 수녀님, 공연하는 수녀님, 밴드하는 수녀님, 뭐 간호사 수녀님, 선생님 수녀님, 뭐 선생님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제가 왜 이게 장래희망이 수녀님이었냐면 어릴 때 간호사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막 되게 많은 그 장래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몸이 하나인데 어째 그래 여러 개가 되겠노?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꾸준히 다녔던 게 이제 성당이니까 매주 성당을 가고 성당에 있는 종교 행사를 참여를 하면 수녀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수녀님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냥 막 너무 이게 막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장래희망은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 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그 가정에서 지으시는 그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저희 아버지도 갖고 계셨어요. 이게 저희 막내 동생이 좀 터울이 많이 나는데 그 많이 나는 동생의 돌잔치 때 막내 동생을 안고 계시는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뇌출혈이라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그 발전이 많이 돼서 이 병이 이제 좀 막 이렇게 크게 후유증이 남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흔한 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유증이 좀 많이 남으셔가지고 이 왼쪽이 아예 반신 불수가 되시고 약간 이 근육이 이제 이렇게 릴렉스가 많이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2시간에 5,000원, 4시간에 10,000원 짜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15살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이걸 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가 이런 전단지 아르바이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제가 벌어온 그날그날의 그 일당이 그날의 생활비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4남매거든요. 4남매인데 언니가 이제 대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고 남동생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막내 동생이 애기였으니까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다 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나가서 일을 했던 그렇게 해서 생활했던 그래서 2011년 봄, 2005년부터 2011년 꽤 시간이 지났죠. 봄에 그죠. 이렇게 저의 인생을 바꿔놓을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서울 뮤지컬 아트센터 단원 캡틴의 문자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학연수를 갑자기 가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가려고 어학연수 사이트를 막 뒤져보다가 광고글을 하나 봤어요. 입단비 40 얼마를 내면 그 뮤지컬 트레이닝을 탭댄스 기본, 재즈 기본, 발레 기본에서 이걸 쭉 시켜주고 공연을 설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걸 보면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하는 수녀님이었잖아요. 남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까불고 노는 수녀님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핵이득, 요즘 말로 되게 핵이득 뭐 이러면서 제가 당장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요. 그러고 면접을 보고 내려가면서 나 짐 싸야 된다. 이래가지고 3일 만에 이 문자를 당일날 받고 3일 만에 짐 싸들고 집도 안 구하고 그냥 망치 가방 이제 옛날 대학생들 매던 커다란 망치 가방에 3일치 짐만 담아갖고 올라와요. 그래서 서울에서 집도 구하고 뭐 하면서 서울 올라와서 이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실에서 이제 막 훈련을 받으면서
한 이때가 7월이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첫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공연했을 때 기념 사진이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쭉쭉 공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좋은 기회로 방송 일도 하게 되고요. 되게 꼬질꼬질하죠? 이런 일도 하고요. 뭐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이 영화는 뭐냐면 그 부산행이랑 같이 개봉했던 일본 영화 있어요. I am a Hero라는 좀비물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이게 파주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본에서 로케가 와가지고 파주에 폐 그 아울렛에서 이제 촬영을 하겠다 대신에 한국 배우들을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해서 쓰겠다 해가지고 오디션에 저희 그때 당시에 공연하던 선생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한 5명인가 보러 갔는데 저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같이 오디션 볼 때 같은 조에 오정세라고 개그맨 출신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랑 같은 조에서 이제 하고 저는 붙었고 그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이거는 저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공연들을 하는데요. 탤런트 김영 선생님이세요. 얼굴이 많이 낯이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선생님들 모시고 공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김혜경 선생님 혹시 아세요? 실례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김혜경 선생님, 그리고 여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들 지금 이제 예전 대하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마봉길 선생님, 나성균 선생님, 김우현 선생님 이런 그 KBS 공채 출신의 탤런트 선생님들 모시고 공연, 지방 공연도 다니고 공연도 하고 또 여러 방송 일들도 하게 되고요. 또 유튜브에 이제 헤일이라는 가수의 이 가수가 요즘에 조금 잠깐 반짝 집중을 받았던 게 그 싱어게인 있죠. 싱어게인이라는 거기에 무명 가수 파트에서 이게 본선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 했던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회자되면서 유튜브에 헤일의 헤어지기 위하여를 치시면 제가 단독 주연한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짙은이라고 좀 인디 쪽에서 굉장히 조금 이름 있으신 가수분인데 그분의 뮤직비디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여러 방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때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올라가서 혼자 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생활은 제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연습실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 유일하게 일도 안 하고 아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왜냐면 어학연수 가려고 돈을 벌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여기서 홀라당 다 써버리는 그런 대담한 짓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 봄에 아버지를 좀 자유롭게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굉장한 혼란이 왔어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을 계속 해왔고 20살이 되던 해에도 20살 1월 1일이 되자부터 일을 했고 계속 쉼없이 일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뭔가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저도 일을 너무 오랫동안 쉬는 날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매일 공연을 하고 일했던 건 아니지만 공연이 없는 날은 연습하는 기간 동안은 페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잡아서 그 아르바이트를 소화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이 이제 병이 난 거예요. 27이 되던 해에. 그래서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 이대로 잠들면 다음날 눈을 못 뜨겠다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로 잠들기 전에 그럴 정도로 몸이 되게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면 정직하게 잘 살면 빛이 온다고 했고 잘 살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착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남한테 미움 안 받게 그렇게 잘 살면 잘 살게 된다 그랬는데 점점 더 이렇게 꽃갈 이렇게 쭈그러들듯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지금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지금 이 삶이 계속 반복됐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다가온 게 아메이였습니다. 소개로 스폰서 지금 홍지훈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2016년 7월 아직도 기억나요. 7월 29일 새벽에
저기 낙성대에 있는 2층에 이 버거킹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그러고 제가 회원가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회원가입 일자 보니까 7월 29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을 결심하기까지 되게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여기서 들었냐면, 사업을 알아보는 와중에 뭘 들었냐면, 이게 제일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홍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 지금 홍 사장님께서 만드신 머니 트렌드라는 강의를 제가 사업을 알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제일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만족이었어요. 인생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거 없었어요. 어찌됐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무조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러니까 학생이 스펙을 쌓고 직장인으로서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적지를 정해놔야 내 그 목적지를 가는 루트를 정해서 갈 건데, 목적지도 안 정해놓은 상태로 가니까 이 루트를 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떠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돈은 무조건 많으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세 수입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인세 수입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듣게 되고, 거의 뭐 경제 문맹 수준이었거든요. 그 뭔가 금융 문맹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홍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뭐냐면, 예전에 25세 취업을 하고 60세에 은퇴를 해서 85세 별세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게 다 끝나고 25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60세까지 일을 하면 한 35년 일을 하는 거죠. 35년 일을 한 거 가지고 쓸 거 다 쓰고 노후 자금 준비 잘 해가지고 60세에서 85세 한 25년, 30년 정도를 그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타당하지 않아요? 너무 가능성 있는 얘기죠. 실제로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연세에 80세 초반에 돌아가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30세에 취업을 해서 50세에 은퇴를 해서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아, 맞네?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해주지 않지? 왜 내 주변에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경험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너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돼 였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그냥 열심히 살면 돼 하는 그 수준으로 살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기 와서 배웠다니까요.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이 아메이 미팅장에서.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올해 32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있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고요. 아직도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작년 한 해를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올해 들어와갖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재수가 정말 참 운이 좋게 취직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한 달째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친구를 또 얼마 전에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약직이에요, 다. 계약직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너무 제 친구들이 안전하게 잘 버티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언제라도 그냥 그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에 예전에는 가정을 꾸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나이 30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는 것만으로 굉장히 축복해야 되는 시대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50세에 은퇴하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되게 많은 얘기들이 45세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50에 이미 뭐 내년, 내후년에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런 얘기들 우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고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 자녀 교육하고 돈 써야 되는 거 일단 다 빼고 30세에서 50세 돈 번다고 쳐요? 그럼 20년 벌죠. 그럼 50에서 100세까지, 재수없으면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살지? 어떻게 살지? 70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상은 어떻게 살지? 진짜 그 물음표가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재 수입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약 7억 원 했을 때 이자처럼 나온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금 진짜 이자가 진짜 한 1점 몇 프로 이렇게 쌓이잖아요. 일반 예금이. 그러면 한 세 자리 숫자에서 겨우 네 자리 숫자 넘어가는 그 이자가 제 통장에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 7억 원 정도를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가 90만 원 정도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지금 저희 그 17살짜리 제덕쿵야 아세요? 이번 올림픽에서 막 이거 뭐냐, 양궁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메달 딴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100만 원을 받는데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리고 17인데 벌써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겼죠. 너무 부럽죠. 그리고 4억 원 이상의 부동산, 그러니까 4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 건물이나 뭔가 상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뭔가 있을 때, 공간이 있을 때 한 달에 90만 원이라는 인세 수입에 인세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필요한 거구나. 매달 나오는 나 대신에 뭔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그 자산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뭐가 보이냐면 그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던, 왜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뭐 하거나 이러면은 거기 뉴스 많이 뜨잖아요.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 지금 현재 이 출산율로 가다가는 2055년에 연금공단이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연금공단이 파산을 해서 이제 막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방 강제로 이제 월급에서 연금 떼어주고 이제 받잖아요. 그 연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남자분들 군대 재입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자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 남자분들이 진짜 조금 출산율이 지금 0.84명이래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0.84명인데 1.27명 정도로 올라갔다고 가정하에 그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가정하에 2039년에 그 심각한 그 군대 그 인력 부족으로 재입대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병역난에 이렇게 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부자들이 얘기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자산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있는 돈으로만 사면 되지 그 자산. 그 뭐 어려워? 지냐 하는 얘기가 돈 있는 놈들이 하는 얘기가 뭐 다 막 진짜 편한 얘기지 막 이렇게 제가 많이 꼬여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너무 상관없는 얘기고 너무 먼 얘기라서 전혀 와닿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뇌리에 남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부자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부자가 보는 시야를 가지고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 재창출? 돈을 만드는 방법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얘기들이 어디서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냐면 이곳에서. 이 미팅장에서 그 얘기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실 저희 부모님이라고 제가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시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당신께서 살아온 그 경험에 마련된 그런 조언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신께서 살아온 것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자란 제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너무 무서운 얘기. 저희 어머니께 너무너무 부모님께서 저를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잘 키워주셨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애를 낳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자식을 또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 같은 자녀가 또 생긴다면 그거만한 비극이 없었고 그리고 나이가 좀 크고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막
부모님의 그동안 했던 그 선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나는 그 상황에 우리 부모님 같은 선택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절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극을 또 막고자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저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 또래 친구들 모두 다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 없이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이미 태어나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깝고 비극적인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4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그 해외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친구한테 언제 날 잡을 거냐라고 했더니 돈 걱정이 없어지면 날 잡을 거다라고 해서 다음 생에 잡아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그 경제 주축이셨거든요. 생산하는 것에. 근데 이 경제를 생산하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병이 일어날 거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도. 당신 자신도. 근데 그 일이 어느 날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니까 나라니까 그런 좀 쓸데없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아까 그 뮤직비디오를 찍고 웹드라마 작업을 하고 했을 때 저를 예쁘게 담아주셨던 촬영 감독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전달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한참 연락이 되다가 연초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요즘 근황입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고 근황이 올라왔는데 저보다 한 2~3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병을 갖게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활하는 그 모습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금방 또 삭제를 하셨어요. 카메라를 잡으셔야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손이 이제 이게 그 병이 오면 이 상태로 못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이 마비가 온 곳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랑도 연락을 하면서 한 손으로 카톡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오므리는 건 되는데 피는 게 안 된다. 재활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는 재활 선생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재활을 열심히 할 거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피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걸음이 이제 우리 되게 요즘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동네에서 재활 운동을 하시는 걸어 다니는 어르신들을.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비켜갈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봤더니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과로를 하셔서 굉장히 이 미래가 비전이 탄탄한 분이셨어요. 스냅 사진, 인물 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찍는 분이라서 압구정에 스튜디오를 만들고도 월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순수입을 가져가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저니까 생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생길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에 굉장히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미 이 일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이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아파서가 아니라 멀쩡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정말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세계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개인한테도 무조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 경각심을 갖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영상 하나 볼게요. 제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배우면서. 영상을 제가 누르면 되나요? 제가 누르면 되나요? 이거 아닌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끼리끼리 놀고 있다입니다. 제가 교육이랑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이상한 남의 얘기 듣고 와서 대장님 그거 안 된대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주변에서 하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열받아요. 본인 주변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면 되지, 그렇게 말할 거면 나한테 뭐하러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거지?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 벌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답 딱 나오죠. 항상 중하위 클래스들끼리 뭉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제 예전 영상에서 제 친구 빚만 7천이라는 그 친구가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도 많이 가르쳐줬었거든요. 근데 야, 너 이거 했어? 아니, 안 했어.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 항상 똑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그 대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 말래, 어렵대,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벌어? 내가 많이 벌어? 그럼 당연히 답은 나예요.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벌어? 나랑 비슷한 수준이지 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왜 주변 사람들 끼리끼리 뭉쳐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사냐고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의 사람들 말 들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놀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생각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안이 되는 사이가 가장 무서운 사이다. 서로 끼리끼리 뭉쳐서 저 사람을 보면서 그래 쟤도 사는데 나도 살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정신승리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노숙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거기보다는 그래도 배불리 따뜻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굶어 죽는 나라에서 태어나진 않았잖아.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10사람만 추려서요, 평균 연봉이랑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점, 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요, 본인 휴대폰에 있는 카톡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지우세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일반인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주의니까요. 사람이 바뀌기는 정말 어렵지만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의 환경을 바꾸세요.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좋은 모임에 참가를 하고 자기계발 강연을 듣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뭉쳐야 성공할 수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도박꾼들은 도박꾼들끼리 놀고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놉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10사람 중에 8사람이 성공했다? 아니면 6사람이 성공한 집단에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 사람들이 끌어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리와 환경이 바뀌어야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거를 사업을 아시는 분들은 딱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저희 LOS 스폰서 사장님과의 그 끈끈한 팀워크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사업 시작할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5명의 평균이 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둘러봤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조금 조심스럽게 좀 편하게 말을 하자면,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지만 술, 담배는 꼭 해야 되는 연극계 선배님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연극계 선배님들이 다 그렇진 않으세요. 그런 선배님들을 자주 만나고 있고, 그런 분들 사람은 진짜 좋으시거든요. 없는 돈 다 꺼내가지고 너 차비해라 하시고 걸어가세요. 진짜 좋은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 혹은 뭔가 진짜 남한테 뭔가를 받아쓰는 거가 아우 행제했다 그러고 그 공짜만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생각도 책임감도 없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수입도 흔히 얘기하죠. 연극쟁이들 1년 평균 연봉은 200만 원이다. 그런 사람들 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바꿨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스폰서 사장님들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공간도 이 미팅장으로 바꾸고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배울 점들을 찾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쳐지더라고요. 사람이 채쳐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변화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고, 그런 거 너무 귀찮고 생각하기 싫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뭐 하는 사람들로 채쳐져서, 후자의 사람들은 저를 불편해하고 전자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퀸으로 이제 애기 엄마 이제 아는 언니 집에 가서
같이 해서 나눠 먹으면서 또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또 이렇게 치즈케이크 구워 가서 언니가 또 와인 준비해주면 그것도 나눠 먹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데모스트레이션 한 거를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요. 그러면 뭐 한 거야? 이렇게 오면은 내가 보여줄게 하고 가서 보여주고, 정말 좋은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두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다 보니까 금방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많이 인스타그램에서 PR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저희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분에게 더 좋은 영향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소개받고 제품 보내드릴 때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제품을 주문하시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봉해서 샘플링한 조그만한 것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되니까 저를 자주 만나고 싶어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랑 같이 이번 회계년도를 새로 시작할 회계년도를 준비하면서 보물지도를 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막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이죠? 제일 중앙에 살 빼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서 건강이 다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 약도 막 1년 내내 먹고 이러니까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 시작하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뉴트리를 섭취하면서 몸이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먹고 싶었던 거 못 먹었던 거 이제 막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체중이 많이 불어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건강한 돼지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인바디를 측정을 하면 근육량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빼는지 저희 다 잘 알잖아요. 바디키 제품 진짜 딱 3일만 먹어도요, 내장 지방 1단계씩 뚝뚝 떨어집니다. 바디키 제품 제대로 챙겨 먹으면 그 떨어지는 걸 확인하니까 내가 살은 뭐 꼭 빼야 될 때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뭐 하고 이랬더니 제가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조금 내 스스로가 더 건강한, 더 많은 제품을 더 좋은 영향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관리를 조금 더 해서 먹는 것도 조절을 좀 하면서 적당히 먹어가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딱 보면 제일 크게 보이죠. 저 몸이 제 몸이에요. 저 몸이 제 몸인데 지금은 저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몸을 다시 만들기가 첫 번째고요. 이런저런 저의 꿈을 담았어요. 한 달에 인쇄 수입 뭐 500만 원 되는 사람이 돼서 100만 원은 뭐 KTX, 저희 이제 본가가 부산이거든요. KTX 한 달 월 정액권이 100만 원이에요. 그걸로 언제든지 부산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1년 안에 연습실, 샤워실이 딸려있는 연습실을 하나 계약을 해서 거기 안에서 미팅도 할 수 있고 제 연습 뭐 몸 푸는 신체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께서 병이 나시고 나서 편찮으시고 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어딜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을 다 맞춰서 저희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매 분기별로 이제 여행 가는 것도 적혀져 있고, 그리고 가족 사진 찍는 거, 가족 사진 작년에 올 초에 찍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갱신하는 거죠. 나이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고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 받는 거, 그리고 캠핑카 구매하는 거, 뭐 이런 저의 꿈들을 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또 같이 꿈을 꾸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변화된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저희 인생은 더 멋있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죄송해요. 는요 바로 잉여인간의 시간입니다. 저는 성공의 정의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발전된 나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된다면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는 사람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될 테고 1000억 있는 사람은 1조 있는 사람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어제보다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돈에 상관없이 저는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29살 때 신불자가 됐고요. 공원에서 잠을 잔 날도 있었고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담배꽁초를 주워 폈던 적도 많았고요. 그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방탕하고 허무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나한테 복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시간의 복수라고 말해요. 과거는 현재고 현재는 미래다. 이 말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증명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증명이죠. 그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내일은 또 열리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모레, 1년, 10년 뒤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휴대폰 딱 끊고요. 술 끊고 친구들 끊고 미친 듯이 영업만 했죠. 그리고 자기계발 모임에 나가고 책 읽고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하고 많은 공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내 삶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시간들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보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내리막길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냥 사는 게 한숨이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망망대해 떠있는 돛담배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의욕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무료함을 게임 아니면 유흥, 방탕한 생활 이런 데로 그냥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요 흘려보내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내리막길을 걷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요 반드시 나중에 언젠가는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내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밑으로 가고 깔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지독한 시간의 복수를 당하게 될 테니까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반드시 복수하거나 보답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데, 이분이 그 영업의 품격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희가 그 후원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적나라하게 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 썼고요. 진짜 기억에 남는 말이죠. 시간은 복수하거나 보답합니다. 아민 사업은 시테크 사업입니다. 시간을 쌓아서 그 시간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됐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전해주시는 업라인 상위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이 사업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형제그룹 사장님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많은 정보들을 익히면서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그걸 실행하면서 열심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있는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얘기가 또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한 10번 정도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양파껍질 까듯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내 인생에 대한 정말 멋지고 귀한 내 인생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오롯이 함께 져서 너무 좋은 보상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